인천 서구갑 출신의 그 김교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철도국장 배석해 있습니다. 예, 인천 서구갑의 김교흥입니다. 우리 권태명 대표님, SRT가 시운전 중에 작년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네. 작년에도 약간 언급이 됐었는데, 그 뒤에, 그 당시에 그 코레일 차량 관련 3명이 부상을 당한 게 있었죠. 예. 근데 그게, 그 당시는 왜 보고가 안 됐나요? 한참 지난 뒤에 6개월이 지나서 10월 달에 보고가 됐죠. 먼저 호남 차량 기지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요. 모든 사고 발생을 막지 못하고 또 사후 그 부상자 파악이나 이런 모든 사후 짤막하게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왜 뒤에 보고가 됐냐 이거예요. 부상자가 크게 3명이나 나오고 그랬는데. 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코레일과 SR, 철도공단 이 3개 기관이 굉장히 이게 서로 핑퐁도 하고 역할 분담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서로 잘했다, 서로 잘못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시운전에서 이렇게 속도를 낼 수도 없는 건데 속도를 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잖아요. 31억 원의 시설 피해와 71억 원의 수리 비용, 또 그 차량을 운행을 못해서 오는 손실 이런 것이 있죠. 우리 강희혁 국토부 철도국장님, 우리 네, 국토부가 10월달에 철도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거예요?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전엔 몰라요? 그 전에 5월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 안전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별도의 부상자가 없는 제가 걸로 시간이 했고요. 없어요. 하여튼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변해줘요. 그 전엔 몰랐어요? 아니, 그래서 부상자가 있긴 있으나 아주 경미한 걸로 판단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입원했다는 얘기를 10월에 철도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수리기간이 아직도 이게 운행을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파손 열차는 상부 구조는 가져갔고 로템으로, 네네. 하부 구조는 그대로 비 맞추고 해서 녹슬고 방치돼 있고 전자제품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부 구조 고칠 때 하부 구조도 같이 고쳤으면 이미 지금 운행이 됐을 텐데 상부 구조 다 끝난 뒤에 하부 구조 또 고치느라고 2개월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꼭 그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단계 안전관리 체계 검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을 보면서 좀 답답한 면이 너무나 많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구조개혁해서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걸 한번 잘 검토를 좀 해보시고, 이따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태명 이사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코레일하고 SR 관계가, 국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코레일하고 SR 관계가 이게 무슨 경쟁 관계예요? 아니면 자회사입니까? 네? 매번 국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 대표이사와 3명의 본부장들이 다 코레일 출신들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급, 2급, 3급 184명 중에 147명, 80%나 되는 직원들이 다 코레일 출신들이죠. 네, 그렇죠. 코레일 지분이 41% 있죠.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것들은 코레일에 위탁해서 경영하게 하죠. 네. 그 다음에 차량도 22대는 코레일에 구매해서 SR이 임대하는 거죠. 이런 구조를 왜 갖추죠? 이래갖고 경쟁이 되겠어요? 네? 네, 저희들은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통합이나 경쟁에 아니, SR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재무구조도 갖추고 경쟁 체제라면 SR이 차량도 구매하고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과연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릉선 KTX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 철도공단 이사장님, 예, 철로 전환기를 잘못 시공한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코레일 사장님, 예. 개통 후 1년간 운행을 하면서 30 몇 번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 제대로 안 했죠? 예, 예?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고 지금 와서는 6월 달에 그 대정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죠? 코레일이.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코레일과 SR의 관계,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관계, 이걸 앞으로 어떻게 끌어나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북철도라든가 대륙간철도를 하는데 이 과연 이런 시스템 가지고 과연 갈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국민의 안정한 교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서로 핑퐁을 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철도 환경이 제대로 잡힐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미 6월 달에 발표했죠. 네. 그럼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저희가 이제 용역기간이 1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 그거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럼 그거 하면 곧바로 올해 안에 나와요? 올 연말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연말에 있습니다. 어렵죠? 올 연말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철도공단과 코레일의 관계가 시설 유지 부분에서도 일원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시설 유지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당초 이제 상하 분리를 할 때 이거 지금 SR과 코레일의 관계를 우리 철도를 총책임 맡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상하 분리를 할 때 그 유지보수는 그 코레일이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금 했던 것에 이제 일원화는 안 된 거고요. 저 SR과 코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이 좀 다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을 때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했을 때도 중복비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추천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뭐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이 좋은 뭐 책자도 하나 준비하셨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용역을 2018년 6월 달에 나갔죠. 네. 그랬다가 2019년 1월 달에 연구 용역을 중단시켜요. 그게 이제 아마 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일어나서 그런가요? 강릉선도 있었고요. 오송역 그 단전 사고도 있어서 있었죠? 예, 근데 예. 이게 철도산업 구조평가라는 게 안전에 관련된 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4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것도 있고, SR과 코레일 간의 통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평가 용역 나간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 철도 산업 발전과 이제 철도 그러니까. 산업 발전인데요. 근데 그 중에는 무슨 안전을 이유로 이걸 중단시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당시에 김태승 인하대 교수도 자기는 도저히 그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그때는 당시 국장님 때가 아니야. 예, 전 물론 국장님 뭐 때. 저도 저 때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그런 안전도 좀 포함을 시켜서 시급한 과제니까 저 해달라고 하니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인력도 부족하고. 근데 그리고 네. 나서 또 2차 이어서 나간 거는 2020년 11월 2년 가까이 걸려서 또 한국교통연구원에 나가잖아요. 용역이.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연구 용역 중단시켰다가 2년 뒤에 나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서 국토부는 미온적인 거야. 그리고 김태승 인하대 교수 그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사실은 이 통합을 더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은 연구원들이. 그리고 2020년 11월 달에 한국교통연구원에 나간 거는 분리에 방점을 찍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맞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11월 달에 연구 영역이 끝나잖아요. 네, 뭐 끝나면 이게 경쟁과 통합의 입장이 첨예하면 할수록 국토부가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하면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SR 같은 경우는 코레일의 산하단체지 뭘 그게 경쟁업체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중복 비용이 나가고 뭐 그러잖아. 이 인하대 교수도 잠깐 동안에 10월까지 연구 용역한 거 보면 이 코레일과 SR의 분리 운영으로 비율이 연간 559억 원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간. 예? 그때 중간 보고에서 입장이 뭐예요, 국토부? 그 559억 원의 근거를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그 그래프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주 일반화시킨 건데 하여간 내가 그거는 법무국감 근거가 때도, 없습니다. 사실. 법무국감 때도 또 얘기를 할 건데 네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국장님. 네. 지금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 분리됐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파행성, 문제점, 비효율성 이거 잘 보시고 네. 이 경쟁체제로 가려면 아예 경쟁체제로 가든가 네네.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코레일 또는 국토부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것밖에 안 된다라는 비판의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계상 때문에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네. 그 코레일 사장님, 직무대행님, 예. 이게 MBN에서도 어저께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코레일 KTX가 이 예매를 할 때 30% 할인해 주고 있죠. 예, 예. 근데 열차별로 좀 차이가 이거 있습니다. 티켓 가액을 30%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가 뭐 운임과 요금으로 나누는데 운임 요금을 나누는 건 어디 법이에요? 그 어? 아니 비행기나 뭐 이런 버스 이런 건 그런 거 없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퍼스트 클래스의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코노믹은 이코노믹이지. 운임 따로, 서비스 요금 따로 해서 서비스 요금은 빼버리고 운임에서만 30% 해주니까 2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할인율이.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지. 에? 이렇게 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이걸 고시를 했습니다만 그 실제 저희가 코레일 톡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있죠? 이런 새로 그 정확히 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또 하나 지연배상금 차별적으로 보상받는 거예요. 지연배상금. 예, 예. 그건 SR도 마찬가지인데 20분에서 40분은 지연 시 12.5%, 40분에서 60분 지연 시에는 25%, 60분 이상은 50%의 지연 배상금을 지금 지급해 주죠. SR 사장님하고 예, 우리 예. 코레일 사장님.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전체 티켓 가액으로 배상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운임과 요금을 나눠서 어떻게 보면 특실에 이 티켓을 샀는데 일반실에서 할인받는, 일반실 요금으로 할인받는. 왜? 서비스 요금이 빠지니까. 아니 무슨 코레일 탔는데 서비스 그렇게 많이 해줘요? 요새 물도 안 주더구만. 에? 예. 저 타 교통수단하고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예, 뭐 타교통 기관이나 해외 사례 등 분석해서 합리적인 그 개선 대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경인 수고하셨습니다.